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이번에는 부동산 얘기를 할 건데요. 그러니까 건설사가 재건축을 해서 건설을 다 해서 분양만 납두고 있고 집에 들어갈 일만 남았는데 건설회사가 야 돈 많이 들었으니까 돈 좀 더 내세요 라고 한다. 왜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느냐. 계약할 때 제대로 계약하지. 계약할 때 계약하면 되지. 일단 어떤 내용인지 개요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네, 여기 지금 화면 잠깐 보여주세요. 네. 그 철산주공 8구단지를 합쳐서 만드는 철산자이더 헤리티지. 예. 이게 5월에 입주할 예정인데요. 여기가 지금 GS가 이제 시공사인데 여기서 1,000억 원을 공사비를 더 주라 이렇게 요구했고 조합은 못 들어주겠다. 이런 갈등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가 얼마 전에 GS가 그럼 이게 합의 안 되면 우리 키 안 줄 거야. 뭐 지금 이렇게 해갖고 조합원들이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이죠. 1,000억 원을 더 내놔라. 네. 조합원은 못 주겠다. 네. 원래는 언제 입주해요? 6월. 6월. 네. 6월 입주인데 예. 근데 왜 싸우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가 뭐 지금 싸우는 그 갈등 항목을 한 네 가지 정도로 이렇게 좀 추려왔어요. 예. 여기 뭐 건축비 가산비 176억 원. 조합은 부담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예. 발코니 확장비도 123억 원 이것도 부담할 수 없다 이렇게 조합이 얘기하시고 여기 또 하나 매립 폐기물 처리비가 한 144억 원으로 꽤 되는데 예. 요거는 조합에서 일부만 부담할 수 있다. 아하. 그다음에 물가 상승분이 가장 큰데 한 490억 원. 요거는 조합이 부담할 수 없다. 이게 지금 팽팽하게 입장이 완전히 나눠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건축비 가산비는 뭘까요? 이 건축비 가산비라는 게 여기가 지금 분양가 상한제 지역입니다. 예.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는 분양가를 땅값에다가 이제 건축비를 더해서 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친환경 도료를 쓴다든지 초고속 인터넷 특등급을 설치한다든지 뭐 이렇게 조금 기존 설계보다 업그레이드된 어떤 걸 하면 분양가를 조금 더 높여받을 수 있어요. 분양가 상한제임에도 불구하고. 예. 그래서 그 원래 설계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자재를 써서 분양가를 조금 더 높게 받게 했다는 거예요. 공사하다가 중간에 네. 자재를 업그레이드했다. 네. 그랬더니 그렇지. 뭐 그럴 수는 있겠네요. 근데 업그레이드 할 때 우리 업그레이드 한다고 조합한테 얘기하고 이러면 170억이 더 드는데 그래서 잔금에다가는 당초 계획보다 170억이 더 들어갔습니다라고 계약서에 추가로 넣은 거예요? 아니면 그게 중요하잖아요. 안 들어갔겠지. 그게 중요한데 여기 네. 사업장이 좀 독특한 게 네. 확정 지분제라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곳이에요. 그게 뭡니까? 확정 지분제라는 게 예. 그러니까 조합원 땅을 출자하고 여기 그러니까 조합원 몫의 무상 지분이라고 하는데 조합원분을 일단 먼저 보장해주고 이제 분양 아파트랑 상가를 팔아서 공사비 이제 충당하고 이익이 남으면 시공사 가져가고 이익이 손해가 나도 시공사가 부담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여기 공사비가 이제 설계도가 나오고 거기 공사비가 정해지면 그 안에서 시공사가 이제 그 공사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방식이 확정 지분제 방식인데 여기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조합이 좀 업그레이드를 해달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원론적으로 여기 보시면 확정 지분제라고 여기 명확하게 계약서에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른 공사비, 늘어난 공사비는 조합이 부담하지 않고 시공사가 부담해라라는 게 시공사의 입장인 거예요. 조합의 입장이다. 추가적으로 설계가 업그레이드 됐다고 하더라도 명확하게 시공비는 공사비는 니네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했잖냐. 확정 지분제가 아닌 곳은 어떻게 하는데요? 확정 지분제가 아닌 곳은 당연히 조합이 요구하면 그러니까 확정 지분제가 아닌데 일반적으로 이제 진우건설이다. 그럼 진우건설이 우리는 얼마에 공사하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우리를 맡겨주세요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 공사대로 계약을 했다가 네. 발코니도 넓혀주세요, 뭐도 넓혀주세요 하면 돈 더 들었으니 더 내세요. 네, 그게 맞아요. 이제 일반적인 분쟁의 관행인데. 그게 보통 도급제 방식의 도급제라고 그건 하는군요. 도급제 네. 방식의 관행이고 네. 지금 말씀하신 확정 지분제, 지분제, 확정 지분제. 확정 지분제는 네. 시공사 너도 시공을 하지마, 너 건설사 공사하지마. 우리 주주라고 생각해. 우린 같이 창업자야. 그래서 많이 남으면 너도 이익 나도 이익 아니니 이런 네. 방식인 거죠. 그렇죠. 오히려 동업이 아니라 시공사는 이런 설계대로 조합원들한테 아파트를 지어서 조합원분은 주기만 하면 조합원들은 새 아파트가 생겼네? 이걸로 땡이고 그런데 공사비를 아껴서
뭐 일반 분양한 거 보니까 돈이 남아도 어. 시공사 가져가고 네. 공사비를 뭐 어떻게 썼는데 뭐 일반 분양이 어떻게 돼서 좀 덜 받았고 어쨌든 하여간 여기서 손해든 이익이든 이건 다 그냥 시공사 가져가라. 시공사가 네, 알아서 많이 한다. 우리는 아. 땅 주인일 뿐이니 아. 우리 땅 주인인 우리의 아파트를 부시고 다시 지어서 각자 조합원들한테 새 아파트를 주기만 하고 나머지는 니네가 일반 분양을 해서 먹든 뭐 어떻게든 갖고 가고 많이 남기려 많이 먹고 그러니까 사실상 건설회사가 사업의 사업을 주체가 되는 거죠. 거네요. 일종의 아. 조합원들이 그 사업을 넘겨준 알겠어요. 거죠. 알겠어요. 땅을 알겠어요. 팔아서 땅값 대신 아파트를 받았을 뿐이네. 그럼 조합원들. 그러니까 조합원 입장에서는 그런 확정 지분제로 계약을 했는데 그 공사비가 좀 늘어났다고 해서 니네가 뭐 그걸 왜 우리한테 책임을 지우냐? 그건 니네가 책임져야지. 맞는 얘기 같은데요? 그러니까 중간에 무슨 뭐 더 해주세요 하세요 할 때마다 네. 하시든가 마시든가 확정 지분제를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다는 거네요. 그렇게 하지 않을 거고 조합의 의견을 들어줄 거면 예. 계약서에 명확하게 조합원이 요구해서 이런 설계가 바뀔 경우에는 예. 그 공사비에 대한 부담은 조합원 니들이 지세요. 라고 라고 계약서에 계약서에 명확하게 있다면 그 추가 공사비에 대한 요구 근거가 있을 건데 근데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추가 공사비를 해서 일반 분양 그걸 뭐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를 높이 받든 안 받든 아무 이해관계가 없네요. 이해관계가 근데 조금 있는 게 여기 같은 경우에 원래는 시공사가 그 다 먹는데 개발 남는 이익을 걸. 가져가야 되는데 예.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개발 이익이 나면 6대 4로 이제 나누기로 한 계약이 있습니다. 아, 6대 그래- 4다. 그래서 네. 누가 6이에요? 조합이, 조합이 6이고 네, 네. 시공사가 4고. 6대 4로 동업한 거네 그럼. 아. 뭐 그런 개념상으로 약간 애매한 그 지분제네요 여기는. 네. 아. 그런 개념상 그럼 추가로 들어간 비용도 6대 4로 부담해야죠. 예를 들어서 이제 조합에서 니네가 정말 그렇게 해서 가산비를 올려서 분양가가 좀 늘었으니까 늘어난 거 인정한다. 예. 그러면 우리 6대 4로 나눠서 먹었잖니. 어. 그러면 우리가 니네가 먹은 것도 거기서 좀 까서 우리가 일부만 부담할 수 있다. 그런 아. 용의가 있긴 하다. 그건 협상의 여지가 조금 있는 부분. 있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 조합에서. 그런데 그러면 이거는 지금 GS건설이 올라간 금액은 너희가 요구해서 우리가 몇백억 더 들었는데 140억, 140억 더 들었는데 176억. 요거는 너희가 해달라고 해서 한 거니까 내라. 네, 이게 다 GS 내라. 주장. 다 다 내라는 내라. 게 GS 주장이고 네. 야 확정 지분제에서 다 내는 게 세상에 말이 되냐? 네. 이게 조합의 주장이고. 그다음 아니, 근데 본질은 마찬가지네요. 우리가 궁금했던 가장 기본적으로는 100억이 들어가기로 서로 합의가 됐으면 그리고 100억이 진짜 들어간 거면 그 100억은 공사비로 포함시켜서 떨어야죠.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만약에 더 내야 될 거면 내고 받아갈 건 받아갈 텐데 문제는 어떤 추가 공사를 할 때 조합원 몰래 해버린 거면 이거는 뭐 도달하고 할 건 아니지만 네. 조합원도 동의해서 이런 공사 추가로 합시다라고 했으면 네.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사전에 합의를 해서 이 정도 돈이라면 우리가 부담할지 결정한 후에 계약서에 요 추가 공사 때문에 얼마 더 주기로 함 계약서를 하고 그 공사를 했어야지. 그래. 그 공사 다 하고 난 다음에 이만큼 들었다고 하면 이만큼이 들었는지 저만큼이 들었는지 어떻게 알 거며 이러면 너무 비싼데 하면 그 공사를 되물릴 수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 가격표 보고 음식 주문해야지. 음식 주문하고 한참 다 먹고 난 다음에 맞아. 왜 이렇게 비싸요라고 하면 맞아. 이상하다는 거잖아요. 이상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일반적인 도급제 사업장에서도 할 수 있는 예가 하나가 더 있는데 아까 예. 설명해 드린 것 중에서 왜 여기 매립 폐기물 처리비가 144억 원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요게 조금 좀 갈등의 소지가 여기도 있어요. 예.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어. 땅을 팠더니 뭐 불량 토도 나오고 불량 흙도 나오고 폐기물도 많이 나왔다는 게 이제 GS의 주장이에요. 그럼 갖다 버려야 144억 원 된다. 정도 나와서 이거 갖다 버렸다 이미. 버렸다. 근데 요거는 쓰레기가 원래 나와서 버렸다. 공사비에 포함된 항목이 아니니까 예. 추가로 요번에 144억 원을 더 내놔라. 라는 게 GS의 주장이고. 그러니까 GS의 주장은 땅 파봤는데 쓰레기가 나올지 난 몰랐지 않냐 우리 네, 서로. 네, 네. 그러니까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왔으니 네. 요거 버린 비용은 별도로 정산하는 게 맞지 않냐?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조합의 주장은 예. 우리 그 처음에 얘기할 때 땅 파기 직전에 이제 터파기 직전에 서로 얘기하면서 폐기물이 불량토가 아니라 폐기물이 한 20억 원어치 들어 있는 것 같다. 요거 지금 확인하고 다
얼마 양이 얼마나 될지 다 확인하고 1, 2 하면 공사 일정이 너무 늦어지니까 예. 일단 우리를 믿고 우리가 이제 폐기물이 나오면 버릴 텐데 한 20억 원어치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는데 우리가 버리고 난 뒤에 이제 나중에 실비 정산하자라고 예. 이제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다는 거예요. 조합의 주장은 조합의 주장. 예. 그런데 지금 터프하기 공사 뭐 한 3년 전에 끝났겠죠? 예. 그 3년이 지난 입주 앞둔 시점에 갑자기 폐기물 처리 비용 등 144억 원을 내놔라라고 하면 황당하다는 거죠. 이 그 조합 말 입장에서는. 맞으면 완전 황당할 것 같은데요. 20억을 얘기했다가 144억으로 늘어나면 그렇죠. 그 조합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예요. 이게 계약서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은 예. 그 제가 이거 GS 쪽에서 좀 받은 건데 그러니까 내용이 이렇습니다. 시공 중 발생하는 수목이나 골재 등 부산물은 조합에 기속된다. 가치가 팔아서 가치가 있는 건 조합 거다. 예. 근데 매도가 곤란한 경우에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을이 처분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과 을이 조합께서 매도가 곤란한 경우가 쓰레기 같은 걸 텐데 네, 쓰레기의 경우에는 네, 조합과 시공사가 협의해서 시공사가 처분한다. 네, 그러니까 애매하네. 시공 계약서상 네. 폐기물 처리 비용은 포함 안 돼 있습니다라는 뜻이네요. 네, 거기서 저 금은 고약세. 보화가 나와도 조합이 가져가고 네. 쓰레기가 나와도 조합이 가져가고 네. 그러니까 조합이 이거 가져가면 뭐해요라고 하면 네. 을이 알아서 그럼 처리해주고 비용도 조합이 내는 거니까 네. 저 비용은 조합이 내는 게 맞다는 게 계약서 내용인데 네. 그거는 20억이 들 수도 있고 200억이 들 수도 있으니 네. 하기 전에 네. 얼마 정도 더 드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네.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거를 그럼 파봐야 얼마나 드는지를 알지. 네. 그러니 이거는 야 파는데 견적 얼마 들어? 200억 들어? 그럼 우리는 안 팔 거야. 이거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럼 팔 때 조합원에서 파견한 전문가와 시공사 쪽의 담당자가 둘이 얼마 들고 몇 차가 나가는지를 서로 체크해야지. 보면서 체크해서 해야죠. 이거를 나중에 그 폐기물 처리 업체의 영수증만으로 서로 조합하려고 하면 건설회사가 폐기물 처리 업체한테 야 한 2억 줄 테니까 200억짜리 계산서 하나 찍어줘 라고 하면 200억이 나오고 300억짜리 계산서 떼어 들어가면 300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이제 조합에 좀 아쉬운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예.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지금 조합에서 주장하는 건 우리는 폐기물을 한 20억 원어치 나올 거라고 들었고 그거에 대해서 비용을 낼 용의는 있다. 예. 근데 불량토라는 게 뭐 나왔다는데 40몇억 원인데 어찌나 왜 나왔냐. 우리 그때 듣지도 못했는데. 예. 근데 이제 그게 그거예요. 거기 내용에 예를 들어서 어떤 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써놨어요. 예. 여기 보시면 요거는 다른 데 거? 여기 다른 데 건데 어. 매립 폐기물 및 문화재가 발견될 시에는 별도 정산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 매립 폐기물이라는 게 이제 뭐 불량토든 오염토든 폐기물이든 예. 거기서 나와서 국가가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어떤 무언가에 거기다 이제 매립할 때 들으는 비용은 예. 별도 정산한다는 뜻이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는 앞서 그 철산자위 같은 경우에는 예. 매도가 곤란한 경우 약간 두루뭉술하게 돼 있고 이 불량토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조합은 야 불량토라는 거 그 좀 깨끗하게 해서 쓰면 되지. 되는지 그걸 왜 비용을 내고 매립을 해야 돼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고 GS 같은 경우에 우리 영수증 다 있다 반출 근거도 다 있다 그러니까 니네가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그 터파기 공사가 뭐 3년 전에 끝났다고 하면 사실은 그 매일매일 그렇게 정산을 해서 감리단에 보고를 하고 그게 이제 작업이 끝났을 때 총 얼마나 나왔을지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올 거 아니에요. 이미 터파기 공사가 끝났으니까. 예. 그래서 그러니까 2, 3년 전에 그 터파기 공사가 끝나서 폐기물 반출이 끝났을 때 이거를 이제 정산을 확실히 해뒀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이제 와서 이제 한참 뒤에 나와서 GS는 이제 뭐 그 얘기를 제대로 안 했는데 조합이 그걸 뭐 무시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와서 이제 영수증을 144억 원짜리는 영수증을 들이미는 거고 조합은 그 20억 원어치 정도 막 우리 협의할 때 그 상황밖에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뭐 144억짜리 지금 영수증을 맞은 거죠. 자, 제가 조합장이면 네.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왕왕 있어요. 네. 내가 모르는 공사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조합이 요구한 공사를 하게 됐을 수도 있고 보니까 시공사 입장에서는 이건 해야 되네요라고 할 수는 있어요. 네.
그러면 중간에 당연히 그런 논의가 있고 공사를 해야 되면 추가 공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 공사의 내역과 거기에 따른 견적을 그 공정이 마치기 전에 조합과 합의한다든가 그렇게 계약서에 넣었어야 한다. 이거는 조합도 처음 해보는 일이지만 당연히 상상할 수 있는 일이니까 네. 인테리어 하려고 하더라도 추가 공사 가지고 항상 싸우는데 네. 가격 안 보고 물건 시킨 거랑 그거는 똑같은 거 계약서에 아니냐? 그렇게 넣었어야 하고 네. 조합이 깜빡 못했으면 그 계약서라고 하는 것을 조합 측에 있는 법무법인이나 법률 전문가가 보고 당연히 넣자고 했어야 한다.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 왜 안 넣고 이 공사를 시작하냐는 일단 1차적인 질문입니다. 일단 그것부터 좀 풀어주시죠. 뭐 제가 이 공사를 끝낸 폐기물 갖고 뭐 폐기물 처리를 해본 그 조합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첫 번째로 이렇게 나중에 실비 정산한다는 거는 어쩔 수 없이 그 폐기물의 성격상 그럴 수밖에 없다고요. 그건 그래. 그런 성격은 사전에 있을 알 것 수는 같아요. 없어요. 네. 탐사를 할 수는 없어. 탐사를 할 수 없죠. 시추공을 뚫어서 맞아, 보고 맞아, 나서 예측해가지고 맞아. 이 이게 무슨 정도 들것 같은데. 대왕고래야? 그럴 수는 오케이. 없지. 일단 파야 알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폐기물의 정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어떤 뭐 오염토라든지 뭐뭐뭐는 꼭 버린다. 뭐라든지. 매립할 때 비용이 드는 것들은 별도 정산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해놓고 그다음에 그것도 그러니까 공기가 끝나기 전에 그걸 예. 확인한다는 내용이 분명히 계약서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걸 이제 대부분의 조합 뭐 그분 설명으로는 100에 한 95명 정도의 조합장은 그런 절차를 게 필요하다는 걸 모르고 모르고 뒤늦게 경우가 당한다는 있죠. 거죠. 네, 그리고 뭐 말씀하신 대로 이 계약서를 자문 변호사가 다 검증을 하죠. 예. 근데 검증을 하는데 자문 변호사도 이런 상황을 잘 모르실 수밖에 없다고 해요. 그리고 예. 뭐 저기 반포에 재건축하신 분한테 한번 여쭤봤더니 예. 아니 그 보통의 이제 조합의 계약서라는 게 옆 동네 조합, 옆 조합, 뭐 서울시 표준 계약서 뭐 이런 걸 참고를 하는데 예. 그 단지만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단지만의 특성을 잘 알아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반포 앞에서 이제 재건축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땅을 파면 양질의 모래가 나온다고 해요. 예. 그 양질의 모래가 나왔을 때 그 소유권은 조합이 갖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계약서에 명확하게 이제 표시가 안 돼 있으면 그거 갖고 또 이제 나중에 그 비용 처리나 혹은 그 수익 갖고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조합장님들이 잘 모르신다는 거죠, 초기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래서? 모를 수 있죠. 모를 수 있으니까 근데 건설회사는 그 모른다는 이유로 네.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인데 네. 먼저 해놓고 나중에 왕창 아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었으니 나도 몰랐네 하면서 그렇게 왕창 청구하는 게 뭐 건설사 그렇다는 입장에서는 거지. 계약서가 최대한 모호하게 써 있는 게 건설사 입장에서 유리하죠. 유리는 한데 네. 이거 뭐 건설사 얘기는 그럼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네. 진짜 화내면 안 되는데 진짜 재건축 아파트라고 하는 게 개구리도 나오고 뭐 잠자리도 나오고 그러는 게 물론 특이한 것도 있지만 특이한 것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안들이 있잖아요. 만약 개구리가 나오면 이건 이렇게 한다라고 계약서에 써놨다가 예. 개구리가 안 나오면 필요 없는 거니까 지금까지 발생한 사안들을 가지고 표준 계약서를 만들고 새로운 게 있으면 업데이트를 해가면서 표준 계약서라고 하는 걸 업데이트 해줘야죠. 그러면 당연히 그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계약하면 되는데 매번 할 때마다 부실한 계약서로 지금 뭐 우리가 아파트 지은 지 우리나라가 5년 차가 되는 게 아니라 벌써 몇 번의 재건축을 했을 테고 이런 분쟁이 종종 왕왕 발생했을 텐데 그게 왜 여전히 초기 계약서에 반영이 안 되고 저러고 있느냐. 얘기했던 건설회사 같은 경우엔 분명히 이거 나중에 이런 시비가 된다는 걸 수차례 경험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계약서에 반영을 안 한 계약서를 갖고 와서 처음에 계약하잖아요. 네. 그 말은 이런 아이고. 분쟁이 생기기를 바라고 그럴 때는 예스. 우리가 여기에서 돈을 더 얹어서 먹어야지라고 하는 의도 아니라면 나중에 분란이 생길 수 있는 거를 왜 본인들은 그거를 알면서 계약서에 우리도 몰랐어요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공사 업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애매한 계약서 가져왔어. 그러면 그러니까 애매한 거 탈 때는 우리가 덤터기를 씌울 수 있으니까 요거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생각으로 애매하게 하고 있다면 그거는 불법은 아니지만 좀 그렇지.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그럼 안 하여튼, 되지 않냐. 아무튼. 그러고 나서 다른 데 가서 저희 GS건설에 맡겨주세요 한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서는 이런 짓을 하고 있으면서 물론 네. 다른 건설회사도 똑같이 대동소이할 수는 있으나 네. 장성원 기자가 안 파봤으면 모를 텐데 그렇지.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 네. 사실상 GS건설이랑 계약을 하면 이런 일을 당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고 생각하고 계약을 이제 정교하게 해야죠. 조합이 네. 조합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조합도 제가 일부러 그랬을 수도 있다. 조합장이 저렇게 모호하게 해서 자기가 그냥 봐주는 걸로 하고 뒷돈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말씀은 드리잖아요. 예, 네. 그렇긴 그러니 하지만 몰랐다는 것도 이상한 변명이다. 되게 의심스럽다. 몰랐다고 해서 면피가 되진 않죠. 아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런 변명이 안 나오도록 하려면 네. 서울시나 어딘가에서 혹은 뭐 변호사들끼리라도 아니 그거 표준계약서 만드는 게 어려워요. 저런 거 집어넣는 게 여기 지금 상상할 수 있는 여기 지금 서울시 표준 도급 계약서를 제가 좀 가져와 봤어요. 예. 한번 보시면 장 기장 화이팅. 드디어 또 올라왔다. 예. 지질 조사서와 다를 경우 뭐 폐기물이 매립될 경우에 조정할 수는 있다. 예. 네, 협의하여 조정한다고 어. 용수 지하 매설물들 현장 뭐 지체 없이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도급인 감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라고 돼 있습니다. 예. 표준 계약서는 그리고 이제 GS 주장 이 사안에 대해서 GS 주장은 그 폐기물하고 불량토를 뭐 61만 제곱미터를 처리했고 할 때마다 반출 물량은 감리단에서 확인해서 증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리단이 조합장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소비자는 조합이잖아요. 네. 그러면 반출돼서 얼마가 비용이 더 들어가는 이거는 공사 도급 계약서에 추가로 알파로 붙어야 되는 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건설회사 직원들이 이번에 회식을 해서 네. 500만 원을 더 먹었습니다. 이거는 근데 우리가 그냥 먹었으니까 나중에 잔금 치를 때 더 주세요라고 할 거면 회식 영수증만 갖고 있어야지가 아니라 그래 그거 나중에 니네 줄게라고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감리업체만 두고 이거 가라 영수증 아닙니다를 갖고 있을 게 아니라 중간에 이거 이만큼 들었어요라고 알려는 줘야죠. 왜 그걸 안 알려주냐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네, 그 말씀도 맞죠. 요거 물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요거 제가 좀 보니까 그 얘기가 근데 이제 물가 얘기도 더 예, 심각합니다. 요거 네, 잠깐 지난해? 마무리하고 예? 예, 말씀드릴게요. 그 뭐 GS의 주장은 우리는 실비 정산하기로 조합과 합의했고 그 실비 정산한 걸 이제 합의를 해서 나중에 한 것도 잘못이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조합이 실비 정산했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을 업데이트를 했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당연히 그렇고 네. 당연히 실비 그렇죠. 정산이라고 하는 게 사후에 바로 알려드릴게요. 네. 라고 해서 네. 조합이 이의가 있으면 네. 야 다시 저 폐기물 어디다 버렸는지 가보자. 진짜 그럼 나 유심스러워라고 하면 가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최대한 빠른 시간에 알려줘야지 그 상식이지. 그렇지. 다 끝난 다음에 지금 입주 앞두고서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거를 그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공사업체가 네. 최대한 나중으로 미룬다는 건 네. 불법은 아닐지언정 네. 너무 속보인다. 이런 식으로 아파트를 짓는 회사한테 어떻게 맡기겠냐는 거예요. 그 맞아요. 그 조합장님 근데 조합장님이 말씀하시길 이런 사업을 해봤던 조합장님이 말씀하시길 건설사에 보면 이 계약서만 검토해서 구멍을 찾는 사람이 100명은 될 거다. 네, 구멍을 다 알고 있고 이 구멍 냅두는 거다 구멍을. 네, 냅두는 거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합이 자기를 가장 이제 제일 보호해야 된다. 스스로 보호해야 된다. 지금 상황은 어차피 시공사는 승량이다. GS뿐만이 아니라 많은 건설사들이 그런 근데 틈을 갖고 나중에 이제 조합 분쟁이 됐을 때는 대기업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이제 이런 갈등이 벌어지고 이런 갈등을 통해서 본인들의 수익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현재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좀 애매할 수 있는 상황인데 예. 애매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도 건설사가 지금 요구를 하기도 해요. 아까 말씀드린 여기 사업장에서 이제 490억 원이 물가 때문에 이제 올려달라고 하는 건데 예. 물가가 올랐으니까 네. 공사비 더 들었으니 올려주세요. 그거잖아요. 네, 그 GS건설의 주장은 그 21년 12월부터 지금까지 공사비 물가가 10.8% 올랐는데 네. 그러면 한 1,000억 원 정도가 공사비가 여기 1조짜리니까 1,000억 원 정도가 더 들었는데 우리가 감내했다. 죽을 것 같다. 더 이상은 힘드니 그동안에 물가가 오른 거에 한 절반 정도는
좀 내놔라. 예. 조합이 부담해라라고 주장을 하는데 예. 개혁사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게 명확하게 돼 있어요.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은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요구하는 거죠. 계약서에는 물가 변동을 반영 안 한다고 돼 있는데 네. 근데 GS 건설은 그래도 우리도 알지만 물가가 너무 올랐으니 좀 일단 주시죠. 네, 뭐 이런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줘야 돼. 이거 사실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오케이. 그러면 네.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저거는 안 주면, 계약서에도 안 주면. 없으니 네. 안 준다. 그 안 준다 그러면 이제 GS에서는 그럼 누가 아쉬운가 보자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합의가 나온 안 게 되니 키 안 키 주겠다 안 그거에 주겠다는 그거죠? 거잖아요. 네. 아니 그러면 거기서 궁금한 게 이거는 네. 앞에 거는 그래도 뭐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네가 시킨 거 아니냐 뭐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물가는 되게 명확하잖아요. 네. 그럼 이거 소송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소송을 해. 그래. 그럼 그래. 우리가 늦은 거 덤탱이 씌워가지고 네가 다 손해보상을 청구할 거야. 이건 모든 건 GS건설 때문이야. 라고 소송을 하면 안 됩니까? 이걸 왜 돈을 줘야 되지? 할 수 있죠. 소송을 예. 할 수 있는데 여기 화면 잠깐 보여주세요. 저희 변호사님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예. 이게 김영우 변호사님. 네. 바르게 생기신 분인데 법무법인 발음에 계시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이제 인도 소송을 해야 되는데 네. 건설사가 현장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하면 이 소송 기간이 엄청나게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죠. 예. 그러면 어. 예를 들어서 조합원이 여기가 지금 2,000명이고 어. 1,800명이 일반 분양자예요. 예. 3,800명인데 3,800명이 똘똘 뭉쳐서 우리가 몇 개월 혹은 몇 년 동안 못 들어가더라도 아. 이놈의 건설사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고 어. 소송을 진행할 수가 있을까요? 과연. 그러니까 해서 네. 못 들어간 손해까지 보상을 받으면 네. 뭐 되지 않는가?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러려면 3,800명이 동의를 해서 동의하고 안 똘똘 들어가고 뭉쳐서 기다려야 되는데. 안 들어가고 기다리고 소송을 해야죠. 그럼 아. 거꾸로 네. 나는 조합원인데 네. 나는 내 몫은 저 추가 부담 못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소송을 하기를 원합니다. 네. 라고 하는데 나머지 2,999명이 네. 그냥 줍시다. 네. 라고 하면 네. 내 몫에 줘야 될 걸 나머지 2,999명이 그럼 내가 50만 원 더 낼게요. 해서 그냥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지는 않겠지. 그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렇진 않겠지. 운명 공동체잖아요. 그렇죠. 조합은. 그러니까 그때는 다수결로 결정한다는 거죠. 그 총회에서 다수결로 결정을 결정되겠죠. 하는 거죠. 총회에서 예를 들어서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키 못 받으면 우리 다 전세에 앉아야 되는데 한 300억 원에 합의하고 공사비 올려주고 들어갑시다. 라고 해서 총회에서 그렇게 의결을 하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질문이 있어요. 지금 사실 이런 물가 상승분 반영해 달라는 건 되게 여러 건 있었던 것 같은데 공사 끝나고 나서 물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좀 주세요. 그럼 조합은 이렇게 많이는 못 줘요 하고 옥신각신한 게 많았던 것 같은데 네. 소송한 건에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저도 그거 물어봤는데 그 변호사님들도 그렇게 소송한 건은 없다 모르시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소송을 하면 말씀하신 대로 조합원들이 매우 괴롭고 네. 괴롭고 힘들고 그렇지. 금전적 손해도 있고 어. 그런데 소송에서 이기면 그거 다 받아내고 정신적 손해도 받아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수 있지만 아닐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그거에 대한 손해배상이 얼마나 될지는 또 다퉈봐야 되잖아요. 다퉈봐야 되니까. 근데 계약서에 물가 상승분에 대해서는 안 준다고 해서 안 준 건데 네. 그걸 안 줬다고 키를 안 준 손해에 대해서 조합원 니들도 좀 잘못이야. 아 그게 아니고 한다고? 키를 안 줘서 조합원들이 입은 손해배상에 대해서 그걸 또 측정을 해 어디까지 다 측정될 거냐. 어디까지 저기 손해를 입은 건지 그 금액도 계산해야 되고 이게 간단치 않은 문제죠. 근데 진짜 그 2,000명 이상이 단결 대우로 하는 건 간단치는 않은 문제일 것 같아요. 이거는 네. 법원에서 네. 손해를 인정해주는 범위가 네. 너무 적은 게 문제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거 소송 가면 우리 애가 집에 못 들어가서 딴 데로 간 바람에 성적이 떨어져서 우리 애가 대학이 이렇게 돼서 이게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입니까까지 덤벼들 때 판사가 볼 때 그래 그것도 그러네 라고 하는 식으로 손해배를 최소한 합리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야 우리 괜히 소송 들어갔다가 오히려 덤택이 더 쓸 수도 있다가 되지 소송을 해봐라 그럼 최악의 경우 우리는 이 돈 주면 끝나는 거다라고 하니까 아니 근데 들어보니까 오히려 건설회사가 GS건설뿐 아니라 건설회사들은 사실은 계약서에 있더라도 우리가 세게 지르면 저쪽에서 막 자중질환이 있잖아요. 그냥 주고 끝냅시다. 조금 깎아서 주고 끝냅시다. 아닙니다. 소송합시다. 막 자중질환이 있으니까 대체로는 그냥 어느 정도 합의해서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500을 주장하면 그냥 300만 드릴 테니까 그냥 끝냅시다 여기서. 지금 그 비슷한 그거를 데가- 노리는 거네요. 그렇죠. 입주를 앞두고 소송을 안 하니까. 입주를 앞두고 그렇게 입주민 뭐 조합원 뭐
분양받은 분들 다 부담스러울 거 아닙니까? 못 들어간다고 그- 생각하면. 아니요, 제가 만약에 제가 입주민인데 네. 당장은 부담스럽지만 네. 이거 소송하면 네. 당연히 이 뭐 추가 공사비 이거는 당연히 아닌 거고 네. 지금부터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다 보상을 하게 되면 네. 나 여기 못해서 내일부터 프라자 호텔에서 잘 거야 라고 하면 호텔비 줘야 되고 내가 잤으니까 영수증 있으니까 그렇게 판결을 하게 되면 네. 그러면 건설회사 쪽도 야 괜히 이랬다가 우리가 호텔비까지 물어주면 배꼽이 더 커라고 해서 합의할 텐데 그런 이런 사례가 아직 상황에서는 없으니까. 왜 호텔에서 잤어?부터 시작해서 왜 어떤 손해가 났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봐라고 해서 깎고 해서 손해를 매우 축소하는 게 법원의 경향이다 보니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소송에서는 겨우 본전이나 찾을까 말까 그러니까 한다. 그게 맞는 말씀이신 거 맞네. 그게 근본적인 문제인 거고 그러니까 이게 손해배상을 징벌적으로 측정해 줘야 되는데 징벌까지도 아니고 현실적으로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버텼을 때 최소한 손해는 안 봐. 그러면 손해는 안 보는 거니까 우리 한번 자존심 세워봅시다. 라고 할 때 최소한 금전적 손해는 안 보도록 판단해야 되는데 법원 판결이 그런 식으로 나오면 결국 돌고 돌아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약서가 저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건설회사는 그냥 감춰두기만 하면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 기자님?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징벌적인. 징벌적 가수도 아니고 근데 아, 그렇게 근데 소송까지 가는 게 사실은 그게- 쉽지 않아요. 그 조합원이 뭐 최소한 뭐 몇백 명에서 몇천 명인데 그분들의 이해관계가 다 일치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건설사들은 그렇게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이렇게 생각하면 좀 그렇긴 한데 건설사가 매우 나쁘네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매우 나빠 보이네. 이렇게까지 욕했으니까 다른 얘기를 좀 해보면 어. 처음에 입찰을 할 때 네. 입찰을 할 때 온갖 그 제한 다 하잖아요. 모든 비용에 대해서 약속 다 다 하잖아. 아니, 약속도 하지만 어. 자, 저희가 공사비를 실제로 들면 한 뭐 1조 원 들 공사를 뭐 9,500억에 해드리겠습니다. 네. 라고 GS건설이 하면 삼성물산도 저희는 9,400억에 하겠습니다. 그렇지 한 1조 원 들 공사인데 어. 저희는 8,900억에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경쟁이 붙는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9,500억 질은 GS나 8,900억 질은 삼성물산이나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라고 하면 나중에 이딴 식으로 해서 더 받을 생각을 하고 입찰을 서로 하는 거예요. 그 중고차가 똑같아. 예를 들면 중고차 입찰하잖아요. 중고차 입찰을 해. 그러면 제일 비싼 가격 부른 사람이 오잖아요. 이 500, 나는 400, 나는 500, 난 600, 막 이렇게 부르잖아. 600 중고차가 와. 근데 실제로 문이 잘 안 열리네. 뭐 이게 잘 안 되네. 그럼 실제로는 400으로 깎아줘. 근데 막상 왔는데 또 얘를 캔슬하고 다른 사람 부르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가 GS가 공사를 담당했으니까 GS한테 이렇게 당하지만 예. 이게 예를 들면 뭔지 몰라 어떻게 경쟁했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포스코 건설이 됐으면 똑같은 짓을 포스코 건설도 했을 거다. 관행적으로. 정도의 차이는 덜 할 수 있지만 왜냐하면 입찰할 때 경쟁이라면 그것까지도 감안해서 입찰하고 이런 악순환이 이미 시작됐을 테니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딘가에서는 끊어줘야 야 이거 나중에 덤태기 씌우는 게 이제는 안 되니까 맞아. 1조 들 공사비면 1조 든다고 해야지 9,500억으로 입찰하면 우리는 잘못하면 500억 까진다 야 그래야 돌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엔드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할 때마다 정부가 개입하면 안 되는 거긴 하지만 표준 계약서를 치밀하게 서울시가 김현장 불러다 김현장이 잘한다면서요. 법무법인 발은 거기 잘한다면서요. 거기다 해서 만들어요. 물샐 틈 없이 좀 제발. 그런 다음에 조합 재건축 신청 받으러 올 때마다 서울시가 조합장한테 주라고 이걸로 하셔야 됩니다. 따로 계약서 쓰시지 마시고 네. 그거 해주는 게 어렵습니까? 맞는 말이네. 아니 내가 봐도 허술한 계약서를 왜 맞는 말이네. 그렇게 쓰냐고요. 아니 공사 견적서에 부에 비해서 추가로 단돈 100원이라도 더 들어가는 비용 발생처가 생길 경우에는 시공사가 조합장에게 서면으로 보고를 하고 그 서면에는 추가 비용 예상이 포함되어야 하며 실제로 그 사후 예를 들면 실제로 같이 해봐야 될 경우에는 공사를 언제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와서 직접 보시라고 그것도 서면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 시공사가 알아서 하겠지. 제가 봤을 때 이제 이 프로는 곧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국회로 가야 돼. 국회로 1%는. 그렇게 해주면 이 악순환이 제일 그래도 제일 빨리 될 거 아니겠어요. 맞는 말이에요. 물론 근데 계약서에 있는 것도 우긴다고 하니까 네. 참 황당하긴 한데. 그것도 그런데 근데 이게 우기면 또 사실 현실에서 좀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된다. 통한다는 게 현실이고 네. 그렇게 우기면 어느 정도 통한다는 게 현실이고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더 그러는 것 같은데 네. 비단 GS뿐 아니라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엔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네. 공사비 갈등 놓고 입주 늦어져 이런 식으로 보도하지 말고 이걸 최소한 이렇게라도 보도를 해줘야 기업 이미지라도 생각해서 이런 일을 덜하지. 그러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네. 그래서 당분간 이런 일 있으면 네. 장순환 기자가 네. 이렇게 취재를 해서 물론 건설회사 입장도 좀 더 들어줘야 돼요. 오해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근데 해줘서요. 이제 우리도 지금이야 이거 하지만 나중에 여기 이제 GS 자이 뭐 이런 거 이제 그 삼성 레미안 이런 거 올라오면 쉽지 않아. 뭐 없을 때 합시다. 없을 때. 없을 때. 네? 네, 없을 때 앞으로 돌아가면서 이런 분쟁이 있을 기사에는 그런 얘기 잘 안 나와요. 그래야 조합장님들도 아 그런가 보다라고 알기도 알고 조합원들도 요거 감시 안 하면 건설회사한테 당하거나 아니면 합의 봐주는 그래. 조합장이 뒤로 해먹는다 라는 걸 알아야 스스로도 감시하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 힘들어. 자, 우리 입을 막으려면 광고밖에 없어. 그리고 저 뭐 건설회사 관계자분들도 아니 나는 억울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뭐 상황상 뭐 다른 모르는 어떤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 예. 그거는 불만이 있으시거나 이건 너무 억울하다 싶으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오시면 네, 무료로 마이크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몰라. 어휴. 몰라 일단 여기 있는 분들은 잘해줄 거야. 설로인 듀오. 네, 저희 굉장히 듀시야. 잘해드리잖아요. 뭐 예. 선영 크리에이티브. 그렇지. 잘해줍니다. 네, 자 여기까지. 그리고 조합원 쪽이랑 합의가 안 되시면 이렇게 네. 설로인을 선물로 한번 돌려보세요. 그럼 아주 그냥 살살 녹아 넘어가기 때문에 뭐 아주 인간관계 원활해집니다. 맨님으로 자꾸 싸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네, 결론이 좀 이상하게 갔는데. 한우 선물은 설로인. 네, 장 기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